여러분 안녕. 자, 제3보험 마지막 시간입니다. 상해보험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제3보험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상해, 간병, 질병 세 가지 중 마지막 상해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상해보험은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뾰로롱. 자, 상해보험의 특징은요. 자, 세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급격, 우연, 외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연만 체크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보험은 일단 무조건 우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해사고 요건, 급격, 우연, 그리고 외래 이 세 가지가 같이 충족이 돼야지만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 문구 그대로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읽어볼게요. 우연이란 원인과 결과가 예견되지 않은 상태. 저희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우연이라는 단어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은 있고 가액은 없다. 자, 가입 금액과 가액 손해보험에서 잠깐 배우고 오셨죠. 가입 금액은 뭐예요? 내가 청구했을 때 내가 받을 돈, 보험금을 가입 금액이라고 했고 가액은 뭐였죠? 법률상 최고 한도액, 그냥 보험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사람한테 금액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액이라는 단어는요. 제3보험에서는 쓰지 않는다.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계약자, 수익자, 지정, 변경. 이거 많이 배우고 오셨죠? 질리도록 듣고 오셨을 거예요. 그쵸? 계약자는요. 뭐든지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뭐 하나만 안 된다? 보험금 청구권만 없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 보상을 해준대요. 아, 되게 헷갈리네. 손해보험에서는 중과실 안 된다고 했는데 제3보험에서는 중과실도 보상을 해준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사람은 보상을 해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일단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상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3보험은 사람이고 손해보험은 사람이 아닌 내 재산, 배상 책임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은 해주지 않지만 사람은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문제 뿅 나왔습니다. 자,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성립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세 가지 뭐였죠? 급격, 우연, 외래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일단 우연, 급격, 외래 이 지속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3번이겠죠. 지속적으로 상해, 다치게 된다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같이 볼게요.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실제 소득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야, 그럼 억대 연봉은 죽으면 많이 주고 저같이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죽으면 별로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거죠. 자, 2번 볼게요. 후유장애 보험금은 장래소득 상실분을 감안해서 지급을 한다. 저희 맨 앞에서 배운 내용 기억하세요? 실손보상 그리고 정액보상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망, 후유장애 정액 보상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후유장애는 후유장애 퍼센트에이지만큼 주긴 하지만 그냥 정액 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3번 가입 금액은 있으나 가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사람한테는 금액을 측정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것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잠깐 보시면은요. 단체 상해보험에서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은 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단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이었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론으로 돌아와서 자, 상해 기본계약보험금의 종류. 사망보험금은요. 직접 결과로 사망 시에 가입 금액을 정액 지급합니다. 자, 무조건 직접적으로 사망을 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는요. 가끔씩 직접 혹은 간접
아니면은 간접 결과로 사망했다라고 나오는데 무조건 직접적으로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건 무조건 틀린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둘 중에 하나 꼭 나옵니다. 잘 봐주세요. 조난, 행방불명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을 기준으로 사망으로 보고요. 자, 실종 선고는요.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 끝났을 때를 사망으로 봅니다. 그때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망보험금 누가 받아요? 수익자가 받습니다. 이것도 공통이랑 손해보험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후유장애 보험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장애 분류표, 신체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자, 그리고 후유장애 보험금은 신체 기능 영구 상실, 사고일로부터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결정이 돼요. 신체 기능 영구 상실. 뭐 그냥 손가락, 발가락 하나만 잘려도 영구적으로 상실한 거죠. 그랬을 때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자, 사고일로부터 6개월,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얘 별표 뿅뿅 2개짜리예요. 자, 동일 신체 부위. 제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팔목이랑 팔꿈치가 금이 갔네요. 자, 그랬을 때 같은 신체 부위죠.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사가 2%, 5% 후유장애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그중 높은 지급률인 5%를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신체 부위,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팔다리가 같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그랬을 때 의사가 후유장애를 5%를 내려줬어요. 팔과 다리, 다른 신체 부위죠. 그렇기 때문에 합산을 해서 10%를 지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별표 5개짜리예요. 자, 한시적 후유장애 치료 종결 후 5년 20%. 자, 그냥 저희 이거 무조건 오늘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한시적 후유장애 5년 20% 한오이, 한오이로 외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시에는 오이 먹을 시간, 한시에는 이제 오이 먹을 시간이에요 라고 꼭 생각을 해주세요. 아셨죠? 까먹으시는 분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뾰로롱.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같이 볼까요?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한 상해에 직접 또는 간접. 자, 제가 간접이라는 단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보험기간 개시 전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오, 얘 맞는 것 같은데. 자, 3번 그래도 볼까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직접 또는 간접. 자, 간접 틀렸어요. 아니에요. 자, 4번 볼게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자, 이 두 개 차이점. 보험기간 개시 전, 개시 전이잖아요. 자, 얘는 보험기간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정답이고요. 바른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보험기간 중에 직접 결과로 사망을 했을 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탑승한 선박이 조난되어 피보험자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관공서에서 조사 후 사망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기억나실까요? 한번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1번,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한 경우 행방불명일로부터 2년 경과 시 몇 년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쵸? 2번, 보험기간 만료 시 얘는 무조건 아닌 것 같고요. 3번 볼게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한 경우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자, 밑에는요. 제가 따로 기간은 없다고 했었죠. 정답 그럼 보이시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래요. 자, 기억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치료 종결 후 한시적 후유장애. 제가 한시적 나오면 한시에는
오이 먹을 시간! 한시는 오이 먹을 시간이에요. 무조건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없다. 자, 일단 기억 틀렸어요. 한시 오이 먹을 시간이니까. 자, 니은 볼게요. 장애 분류표에 각 장애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저 지급률 장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럼 니은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디귿, 동일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이상, 동일 신체 부위 두 가지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 적용한다. 맞죠? 제가 팔꿈치 5%, 팔목은 2%라고 했을 때 높은 거 준다. 그럼 니은과 디귿 일단 맞는 거고요. 리을 볼게요.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높은 지급률을 적용을 한다. 자,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 여기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동일한 신체 부위라고 딱 말을 해주죠. 근데 이거는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래요. 그러면 다른 신체 부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을 하고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을은 틀린 정답이겠죠? 자, 그럼 답은 뿅! 3번이 정답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중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내는 장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제가 한시는 뭐 먹을 시간? 저희 한시 오이 먹을 시간이에요. 한시에는 오이 먹을 시간이에요. 앞으로 가끔씩 시계 보실 때 한시면은 오이가 떠오르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다. 5이, 한시는 5이입니다. 그럼 정답 보이시죠? 네, 뿅! 2번입니다. 5년 20%. 졸지 마. 자, 이론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저희 질병보험에서는요,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상해보험은요, 직업과 직무,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직업과 직무 두 가지를 봅니다. 얘 시험 문제 출제 정말 잘 되거든요. 상해는 직업과 직무에 따라서 측정이 되고요.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자, 위험한 직업 보험료 높아진다. 그리고 아닌 것, 치료 내역, 건강 상태 보지 않아요. 치료 내역과 건강 상태는요, 상해보험을 가입을 할 때 무관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시험 문제 얘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마지막에 1급, 2급, 3급 보시면은 지금 부등호가 어디로 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입이 벌어져 있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부등호가 왼쪽으로 간 거를 당당하게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상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혹은 택시나 버스 운전자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상급, 제일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급에 해당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보험금 지급. 이것도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사람에 대한 건 3일 이내에 청구를 했을 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아닌 재물, 배상 관련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사람 신체 관련은 3일, 재물배상은 7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손해보험에서 나올지 인보험에서 제3보험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사람은 3일, 재물은 7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급보험금, 추정보험금의 50%를 지급을 한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오, 가오 상한다. 이거 틀리시면 진짜 가오 상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3일이 지나도 보험금이 안 나와요. 어떡하죠? 자, 지연 시에는요, 고객의 돈을 회사가 빌린 걸로 간주를 하고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이자를 더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문제 뿅 나왔습니다. 자,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것이래요. 제가 정말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급은 사무직, 2급은 항공비 정비공, 그리고 3급은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그러면 정답 아시겠죠? 네, 정답 상급입니다. 3번. 넘어갈게요. 상해보험 계약에서 보험료 산출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래요. 저희 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1번. 직업, 직무의 위험도를 감안해서 3개 등급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저희 1급, 2급, 3급 나눠져 있죠? 그럼 얘는 맞는 거네요. 2번.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치료 내역 등을 감안해서 보험료 책정한다. 자,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최근 치료 내역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관련이 없다. 상해보험은 무조건 직업과 직무 2가지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볼게요. 회사는 신체 손해에 대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사람에 대해서는 3일, 그리고 사람이 아닌 재물, 배상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라고 했었고요. 자, 2번 볼게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추정 보험금의 60%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가오상하네. 자, 가지급은 50%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보이시죠? 가지급 50%,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상해보험에서 실손까지 포함을 한 내용인데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고의 무조건 안 된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임신 출산 관련, 임신은 상해도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치과 한의원 비급여 치료비는 안 돼요. 치과 한의원 비급여만 안 되고요. 급여는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 또한 안 돼요. 저희 사고가 나게 되면은 사고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그러면 저희 실제로 손해난 금액이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 그리고 신체 보조 장구, 의수, 우족 같은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건강검진 비용, 예방접종 비용도 당연히 안 됩니다. 해외는 해외 여행자 보험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얘는 왜 마지막이냐면요. 자, 읽어볼게요. 선박 승무원, 직무 중 자동차 경기, 시운전 등 위험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부상은요. 이 활동을 하는 중에 일을 하는 중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너무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도중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자, 보상하지 않는 게 있으면 보상하는 손해가 있긴 한데 저희는 문제에 잘 나오는 것만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보상하는 손해는요. 상해보험. 자, 이 2가지가 진짜 많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올 거예요. 집중. 자, 회사, 체육활동 일환으로 등산 중 사고, 그리고 천재지변 지진으로 인한 상해. 이 2가지로 다쳤을 때 보상해준다. 회사에서 체육활동 등산은요. 일상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치료 목적의 건강검진, 치과, 한의원, 급여. 보상해준다라고 했었죠. 얘네는 보상을 해준다. 이 2가지 무조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문제 뿅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같이 볼까요? 선박 승무원의 직무 중 상해. 자, 위험 직업은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2번 직무상 모터보트 경기 중 상해. 얘도 같이 안 해주는 거겠죠? 3번 회사에서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등산 중 상해. 얘는 일상생활인 것 같은데 해주지 않을까요? 해줄 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4번은요, 동호회, 글라이더. 자, 이 활동 중에는 해주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실손 의료비 담보의 보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래요. 같이 풀어볼까요? 1번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2번 치과 교정을 위한 의치 구입 비용. 자, 3번 건강검진 중 이산소견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 자, 1번, 2번은 잘 모르겠는데 3번을 확실히 알겠죠? 검진 중 이산소견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 네, 그럼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한방치료, 비급여, 치과 한방 비급여는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교통상해보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자동차의 종류, 그리고 기타 교통수단, 손해보험에서 잠깐 배우고 오셨을 거예요. 자동차의 종류는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타는 자동차, 그리고 이륜 자동차, 구종 건설기계. 얘네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닌 그 나머지 얘네는 기타 교통수단이라고 불리고요. 기차, 항공기, 엘리베이터, 스쿠터, 일반 건설기계, 농기계 이렇게 있는데 제일 잘 나오는 게 엘리베이터와 스쿠터가 정답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기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는 이렇게 있고 기타 교통수단은 그냥 기차, 엘리베이터, 스쿠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휴일 교통상해보험. 자, 책임 개시 시간은요, 0시부터, 종기는 24시, 0시부터 24시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휴일이니까 법정 공휴일 포함을 합니다. 단, 내 개인적인 휴가 기간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개인적인 휴가 기간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은근히 보너스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웬만한 거 그냥 다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승강장 대기 중, 탑승 중, 승하차 중 사고 보상을 해주고요. 자, 공용도로상 주행 중 사고, 교통상해보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주행 중이라는 단어만 찾으시면 그거는 정답입니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찝어드릴게요. 그래서 자동차 시운전, 농기계, 덤프트럭 그냥 도로주행 중이라는 단어만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대중교통수단 제외 대상 별 2개. 얘 정말 잘 나오거든요. 꾸준한 단골 문제예요. 자, 대중교통 제외 대상 전세버스, 렌터카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전세버스, 렌터카 얘네는 대중교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자,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한 번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버스, 렌터카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문제 나왔습니다. 풀어볼게요. 교통상해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이 되는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1번 기차, 자동차는 아닌 것 같아요. 2번 전동차도 아니에요. 3번 도로보수, 트럭. 4번은 일단 자전거는 당연히 자동차가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볼까요?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한다. 네, 맞습니다. 2번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서 승강장 내 대기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 자, 보상을 웬만하면 해준다고 했어요. 승강장 내 대기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네,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교통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래요. 자, 제가 교통상해보험은요,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농업기계가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손해. 느낌 오시죠? 그래도 읽어볼게요. 2번,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자, 3번, 또한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2번과 3번은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네요. 4번, 시운전 자동차의 탑승 중 발생한 손해. 자, 그러면 정답 보이시죠? 키워드 도로 운행 중이라는 키워드만 찾으시면은 저희는 정답을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정답 1번입니다. 자, 볼까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제가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세버스와 렌터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정답은 3번 전세버스였습니다. 졸지 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힘나라 뾰로롱. 자, 계속 해볼까요? 단체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종 급여단체, 그리고 2종 법정단체, 3종 규약단체. 자,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요. 사무직 직원들은 일정한 급여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1종 급여단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2종 법정단체는 비영리 법인, 변호사회,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종 법정단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종 규약단체의 키워드는요. 구성원이 명확, 그리고 일괄관리가 가능한 단체래요. 벤처기업 같은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3종 규약단체다. 자,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요. 2종 법정단체, 비영리, 법인, 변호사회. 얘 정말 2종으로 정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끔씩 1종과 3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2종이 정말 많이 나와요. 2종만이라도 저희 꼭 기억하고 갑시다. 아셨죠? 그리고 보험회사, 단체보험은요. 보험회사 승낙을 얻어서 피보험자가 증가가 될 수도 있고요. 교체도 가능합니다. 입사하고 퇴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증가, 교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단체보험만 사망담보계약 시 피보험자 서면 동의 생략 가능하다. 제가 회사 대표예요.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겠죠? 자, 직원들이 5,000명, 6,000명이에요. 일일이 다 사인을 받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면 동의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문제 나왔습니다. 뿅! 단체 상해보험의 단체 분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2종 단체. 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자, 2종은 일단 뭐라고 했죠? 법에 관련된 변호사, 비영리, 법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애초에 안 맞네요.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 계약의 일괄관리. 이 키워드는요. 3종 규약단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3종 규약단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회사, 조합 등 5인 이상 근로자. 이거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들. 그러면 1종 급여단체가 되겠죠. 3번 2종 변호사회. 키워드 나왔다. 정답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정답, 네, 3번이 정답입니다. 2종 변호사회. 자, 4번은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3종 사업장, 관공서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아, 얘도 1종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단체 상해보험에서 단체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같이 볼까요? 단체의 대표자는 보험회사의 승인 없이 피보험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회사의 승인은 받아야겠죠. 2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계약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단체에서는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아닙니다. 자, 3번. 단체의 종류는 1종, 2종, 3종까지만 있다고 했어요. 4종은 없습니다. 1종 급여, 2종 법정, 3종 규약까지만 있다. 자, 그럼 정답 나왔네요. 4번입니다.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교체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문제. 자, 조금만 더 집중. 5초만 더 집중. 5초만 더 집중. 아직 한 발 남았다. 5초는 너무 심했다. 그쵸? 자, 빠르게 해볼게요. 단체 상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단체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2번. 보험기간의 시기 및 종기는 개인보험 계약과 같습니다. 3번. 비영리 법인은 2종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자, 그럼 틀린 거 4번인데 왜 틀렸는지 볼게요. 보험증권은 계약자에게만 주는데, 그쵸? 계약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피보험자에게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단체보험인데 몇천 명한테 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어우, 너무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2번 이상은 꼭 돌려봐야 되는 거 아시죠? 지켜보겠어요. 자,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